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 정물을 그려볼 거예요. 정물인 만큼 스케치는 조금 더 꼼꼼히 잡고 들어갈게요. 먼저 포도알 하나하나를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부터 가볍게 잡아주세요. 처음부터 포도를 한 알씩 진하게 그려버리면 위치가 틀어졌을 때 지우개질이 많아지고 선도 지저분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덩어리로 볼륨과 위치를 잡아준 뒤 그 안에서 포도알의 형태를 하나씩 나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채색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선은 최대한 얇고 여러 겹이 돼서 두꺼워지지 않도록 정리해 줍니다. 먼저 포도의 밝은 부분을 연한 보라색으로 쭉 만들어 볼게요. 포도알을 보면 생 보라색이 아니고 하얗게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포도 껍질 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보호막인데 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이 매끈하고 반짝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살짝 뿌연 느낌이 돌면서 얼룩이 보이게 돼요. 깨끗하게 닦인 포도는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느낌인데 오늘 제가 그릴 포도는 과분이 그대로 있는 약간 텁텁한 무광의 포도를 그려주려고 해요. 이 연한색 안에서도 약간 더 핑크빛, 주황빛, 푸른빛 색 변화를 주면서 넣어줘요. 이번 영상에서는 색의 조색도 담아 편집했으니 팔레트를 잘 참고해주세요. 과분 때문에 아주 밝은 연보라와 짙은 진보라의 대비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돼요. 톤 차이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두 색의 대비를 잘 살려주며 초벌을 올려줄게요. 어둠 안에서도 좀 더 주황빛이 도는 부분 색 변화를 주고 흰색으로 부드럽게 경계를 풀어줘요. 어두운 부분은 한 흐름으로 보고 연결해서 만들어줍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 묘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포도송이 자체의 양감과 어둠을 찾아주는 게 초벌에서는 더 중요해요. 빛이 닿는 부분은 밝게, 포도에 겹쳐지는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잡아줘요. 포도 사이사이 겹치는 그림자를 잘 잡아줘야 덩어리감이 잘 표현된답니다. 쭉 반복되는 포도의 초벌 작업이라 빠르게 넘겨볼게요. 지금 팔레트에 제가 만든 색들을 잘 봐보면 원색을 그대로 쓰지 않고 두세 가지 색을 섞어 흰색으로 톤을 조절해주고 있어요. 색은 섞일수록 채도가 낮아지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색이 탁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자연물들이 굉장히 쨍할 것 같지만 실제로 관찰해보면 생각보다 채도가 굉장히 낮아요. 사과는 빨강, 포도는 보라. 이렇게 떠올리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실제로 색을 관찰해보면 색이 굉장히 차분하고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포도도 너무 쨍한 색보다는 살짝 눌러준 색으로 자연스럽고 깊이감 있게 표현해보려고 했어요. 가장 앞에 있는 포도알이 잘 보이도록 포도 중에서도 바깥쪽에 가장 멀리 있는 포도들은 한 톤 더 채도를 낮춰줘요. 위에 포도의 그림자가 져서 아래쪽에 있는 포도들도 위쪽의 포도보다 확실히 색이 더 어두운 편이에요. 초벌 단계에 그림자도 같이 그려줄게요. 포도의 빛이 바닥에 반사돼서 그림자도 살짝 보랏빛을 띠게 돼요. 배경 작업도 같이 해볼게요. 나팔스 옐로우에 푸른 계열, 붉은 계열을 더해 차분한 베이지색을 선택했어요.
포도의 경계 부분은 작은 붓을 써서 섬세하게 정리하며 채색해줘요. 배경의 앞부분은 빛을 더 많이 받는 부분으로 채도가 더 높은 노란빛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라데이션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줘요. 포도로 시선이 더 몰리게 하기 위해서 배경의 가장자리를 더 어둡게 눌러볼게요. 전후를 비교해보면 훨씬 차이가 잘 보여요. 주변을 눌러주니 포도를 더 그려준 게 아닌데도 훨씬 더 돋보여 보이죠. 배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은 대각선 결을 강조해서 그려줘서 책상의 결처럼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포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내는 거예요. 다시 포도로 넘어와 본격적으로 묘사를 시작해 볼게요. 모든 그림이 한 번의 터치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쌓여가며 완성에 가까워져요. 지금 초벌만 된 단계라 한 번씩 다 만져주기는 할 건데 다 같은 에너지로 만져주는 건 아니에요. 분배를 잘해서 앞쪽의 포도 내야를 더 많이 묘사해주고 나머지 포도들은 톤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만져줘요. 얼룩덜룩한 과분의 모양을 더 섬세하게 관찰해서 그려주고 포도 알의 외곽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하나로 묶어줬던 톤 안에서 보이는 미묘한 변화도 더 섬세하게 넣어줘요. 이 부분도 비슷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포도의 무늬를 묘사해주고 중간색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업의 연속이에요. 이번에는 흰색을 골덴 오픈 시리즈로 사용해봤는데 배경 작업할 때도 그렇고 디테일 묘사할 때도 그렇고 블렌딩이 굉장히 잘 돼서 작업하기가 편했어요. 골덴 물감은 건조 속도가 느린 편이라 다음 날까지도 완전히 굳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색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거나 부드럽게 풀어주는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다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모든 색을 다 바꾸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흰색 하나만 골덴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그 장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크릴화에서는 흰색이 거의 모든 색에 섞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감이 천천히 마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포도의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줄 때 아주 좋아요. 포도의 경계는 딱 끊어지게 그리지 않고 배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풀어줘요. 경계가 너무 뚜렷하면 인위적으로 보이고 공간감이 깨질 수 있어요. 외곽의 포도들은 뒤에 있는 포도들이라 상대적으로 흐릿하게 표현되는 게 공간감이 더 잘 느껴지겠죠? 하이라이트 색도 앞에 비해 더 어두운 색으로 넣어줘요. 앞에 포도는 또렷하게 묘사하고 뒤에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중요한 포인트예요. 후반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서 톤이 너무 튀는 부분, 형태가 어색한 부분을 정리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이 훨씬 안정돼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하이라이트를 강한 흰색으로 톡톡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